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청원입니다. 네,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던 우리 증시, 현재는 코스피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여왔는데요. 네. 오늘 밤 발표되는 CPI를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안에서 유일하게 또 오른 섹터가 있는데 바로 테슬라와 루시드 모터스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부품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과연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이 오를 것인가가 시장이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사실상 매도 리포트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두 대표 섹터가 원전과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섹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너무 돈이 많이 쏠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낙수 효과로 인해서 그동안 좀 좋은 종목도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좀 돈이 돌고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CP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금리 인상,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그 소비자 물가 발표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또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이제 금리 상승 스프레드가 좀 작은 상황에서 CPI 자체가 작년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적인 환경보다는 개별주 그리고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돼 있던 핵심주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전일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에는 82만 원 선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네. 오늘은 또 급락하면서 70만 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그 수급이 지금은 또 원전과 부품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제 매니저님이 미리 선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G2파워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하루 만에 G2파워 17%의 수익률 보여주면서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G2파워 원전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관련주가 급등을 한다면 G2파워가 스몰캡 종목 중에 대장주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리 같은 경우에도 급등 전 눌림목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중에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전 중에 지금 대장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한 그 두산 에너빌리티발 또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주의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추세가 좀 이어지고 또 원전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인 제가 18,000원 요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추세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시세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 이렇게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8,000원 선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현대공업 역시 14%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현대공업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또 밑꼬리를 달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수급만 조금 더 붙는다면 충분히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도 좀 기대해 볼 만했는데 지금 그 오늘 이제 장중 급등이 물론 나왔지만 상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또 이제 오늘 워낙 그 어제 사신 분들 좀 큰 수익 챙겼는데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국내뿐만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32년까지 67%를 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또 미국 규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자리는 지금 매집형 음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메이저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매집하는 형태가 있는데 급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갭 띄우고 큰 음봉을 그린 다음에 개인들 매도 물량 받아가지고 2차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매수해서 오늘 차익 실현한 분들 이제 끝이다, 이제 안 본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눌린다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 또 한번 현대공업 수익 낼 수 있게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소개해주셨던 현대공업과 G2파워 모두 하루 만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창원 매니저님 이번 주부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하루 만에 수익률 보여준 만큼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방문,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현대차 그룹 전기차 24조 통큰 투자를 발표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기차에 큰 투자를 발표했다는 내용 오늘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의 24조 투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통큰 투자로 오늘 관련주들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뉴스 속에서 포인트들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한번 보면은 우선은 2030년까지 지금 글로벌 전기차 탑3를 목표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말 그대로 이제 배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24조 원의 통큰 투자를 발표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이번에 전기차 부품주가 급등이 나온 이유가 바로 현대차에서 지금 벌써 몇십 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을 화성에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도 오늘 큰 힘을 받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규제안이 나왔지만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여기에 발빠르게 2030년까지 현대차 전기차 라인업을 31종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내연기관은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TDI 뭐 엔진 굉장히 좀 잘 만들었는데 더 이상의 기술 개발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전기차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부품주 뭐 현대공업뿐만 아니라 제가 또 모트렉스 또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후속주를 봐야 되는데 오늘 급등한 종목 말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추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현대차의 이렇게 투자 발표와 함께 또 부품사와 협력사에 대한 지원 정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뉴스 속에서 어떤 종목 선택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전기차 부품주,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부품주가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 보면은 그 자율주행 쪽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사업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글의 자회사 스타트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도요타에 인수되고 나서 그거를 현대차가 다시 갖고 왔죠. 1조에. 그래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최선호주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또 모빈과 협업해서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부도 새롭게 신설하고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개발도 제조 판매하면서 우리의 이제 전기차 부품 관련 그 수급이 또 한 번 자율주행과 또 이쪽 로봇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대차가 또 주목하고 있는 바로 신성 델타테크 제가 오늘 후속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또 현대차 그룹과 함께 협동 로봇을 이렇게 발표를 해서 네.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부품 관련주들이 이미 급등세를 보여왔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로봇 관련주 네. 짚어보자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수익률 대회에서는 급등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나오고요. 지금 이 방송에서는 이미 급등 나온 종목이 아니라 급등
급등이 나오기 전에 눌림목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종목들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많은 부품주들이 급등이 나왔지만 동사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눌림목 이후에 급등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2%대의 보합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성 델타테크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자막에 나오죠.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11,000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눌림목 바로 이탈하면 매도 의견 드리겠는데 솔직히 뭐 손절가는 일단 방송이니까 잡는데 저는 올라갈 확률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와 함께 협동 로봇 사업 협업을 한 신성 델타테크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G2파워 어제 또 소개해드리고 급등 나왔지만 원전 관련주 중에서 또 저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탈원전 1년 지금 원전 중소기업들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저는 뉴스를 많이 보니까 몇 년 전에는 그 탈원전으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다. 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들에게 수주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5년간 총 6,750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지금 정부 지원이 나왔고, 그리고 강소기업을 원전 관련 강소기업을 150개를 육성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원전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굉장히 그 정권 관련해서 수혜주로 많이 뽑혔던 그 섹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기대감보다는 원전 관련주가 많이는 못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속주도 준비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탈원전을 딛고 완벽히 재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수주액 4조 원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요. 이 뉴스 속에서 어떤 종목 선택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공개할 종목은 네. 바로 일진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핵심 원료를 취급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으로 좀 갖고 나왔다면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충분히 받쳐주는 상황에서 지금 그 상승률이 G2파워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년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PER 기준으로도 11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 G2파워가 추세 상승이 나오면 일진파워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월 달에 여러분들 또 많이 기대하시는 게 바로 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 지원단과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 약 100개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포함된 어떤 기업이 같이 가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테마주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미국이 뭐 체커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좀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미국과 원전 협력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미국과 또 좋은 또 대화가 이어지면 추가적인 드라이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G2파워 오늘 또 대박 났기 때문에 후속주로 또 일진파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역시 현재도 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G2파워도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일진파워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여러분들 차트 꼭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뭐 일진파워 조금 오르긴 하는데 어제 가지고 나왔던 지금 G2파워의
자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른다고 해서 이게 그 진짜 시세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진짜 시세가 나오려면 한번 추가 급등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매물 소화 이후에 급등할 걸로 예상합니다. 약 5거래일 전에 급등한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매물을 소화한다면 그대로 당분간은 그 2만 원대까지는 사실상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추가 급등이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포트에 원전 관련주 특히 스몰캡 종목 정도는 한 종목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G2파워 설마 가겠어? 하고 매수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일진파워는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진파워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네, 일진파워 한번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매수가는 여러분들 현재가로 좀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5.31% 정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11시가 단기 매매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일진파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오후 1시나 2시쯤에 오전에 급등한 종목들이 조금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 그래서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게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9,8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만 원대의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19,800원으로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일진파워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9,8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이 보이는 두 가지 뉴스와 함께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후에 매니저님이 공개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 그 너튜브와 그 다음에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이연방송 하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바로 하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죠. 현재 뭐 매일경제에서 최다 회원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밴드 회원도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시장의 이슈와 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들 신문 스크랩해서 핵심 내용들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